이론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였던 금융 전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수십억 달러짜리 제왕이 됐을까요? 오늘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건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저는 블랙스토 H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만든 이 안전망이 도대체 어떻게 모든 걸 파괴하는 치명적인 덫이 될 수 있었을까요? 네, 이 숫자는 그냥 상상 속의 금액이 아닙니다. 무려 13억 달러, 독일의 한 거대 기업이요. 자신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해지 전략 딱 하나 때문에 실제로 날린 돈입니다. 네, 바로 1990년대 독일의 거대 산업기업 메탈 게젤샤프트, 줄여서 MG라고 부를게요. 이 회사가 바로 금융계를 뒤흔든 그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대체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완벽한 계획이라는 게 뭐였을까요? 그 전략의 이름, 바로 Rolling the Hedge Forward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미래의 가격 변동 리스크를 피하려고 쓰는 해지 기법인데요. 특히나 장기적인 위험을 막아야 하는데 쓸 수 있는 건 단기 계약밖에 없을 때 바로 그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뒤에 유가를 지금 가격으로 딱 고정하고 싶다고 해보죠. 근데 시장에는 3개월짜리 계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계약을 계속해서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짜리 계약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그걸 팔고 다음 3개월짜리 계약을 바로 사는 거예요. 이 과정을 4번만 반복하면 1년 전체의 리스크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들어보니까 이론상으로는 정말 완벽한데요? 빈틈이 없어 보여요. 네, 그리고 이게 바로 메탈 게젤 샤프트가 실제로 했던 일입니다. 고객들한테 무려 10년 뒤에 유가까지 지금 가격으로 보장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엄청난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단기 선물 계약을 계속해서 굴렸던 겁니다. 네? 10년이요? 와. 아니 대체 여기서 뭐가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었던 거죠? 문제는요, 정말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아주 작은 가격의 차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완벽해 보였던 전략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그 이름은 바로 베이시스 리스크였습니다. 베이시스 리스크요? 그걸 이해하려면 그럼 먼저 베이시스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겠네요. 맞습니다.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 당장 시장에서 사는 가격, 이걸 우리가 현물 가격이라고 하죠. 그리고 미래의 특정 시점에 사기로 약속하는 가격, 즉 선물 가격, 바로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베이시스라는 건 결국 현재 시장 가격에서 미래 약속 가격을 뺀 값이군요. 바로 이 차이, 이 작은 틈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베이시스 리스크는 이 현물가와 선물가의 격차, 즉 베이시스가 우리 예측과 다르게 막 움직일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MG의 전략은 이 격차가 안정적일 거라는 가정 위에 세워진 거대한 성과와 같았죠. 하지만 계약을 롤링할 때마다 그들은 이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스스로를 내던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와, 이 표를 보니까 이제 성향이 좀 명확해지네요. 그렇죠. MG는 저기 첫 번째 줄 예상 시나리오대로 될 거라고 믿었어요. 현물가랑 선물가가 사이좋게 같이 움직여서 베이시스가 안정적일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훨씬 더 빠르게 폭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베이시스, 즉 가격의 격차가 예상과 다르게 확 벌어져 버렸고, 이게 결국 MG의 선물 계약에서 어마어마한 손실로 이어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당장 즉시 엉청한 현금을 쏟아부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마진콜의 공포죠. 결국 이게 바로 그 13억 달러짜리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군요. 네, 맞아요. MG는 가격 변동이라는 리스크를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 리스크를 훨씬 더 예측하기 어렵고 변동성이 큰 베이시스 리스크라는 새로운 종류의 리스크로 그냥 바꿔치기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모습을 바꾼 거죠. 자, 그럼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실제 현실이 어땠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이 그들의 장밋빛 기대였죠. 장기적인 이익을 딱 고정시키는 것. 하지만 현실은 어땠나요? 당장 현금이 바닥나는 끔찍한 유동성 위기였습니다. 또 유가가 오르는 걸 막으려고 해지를 한 건데 정작 유가가 떨어지니까 베이시스 리스크 때문에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결국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들의 안전망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던 셈이죠. 이 사태를 분석한 한 전문가의 말이 정말 뼈아프게 들리네요. 해지는 마법이 아니라는 거죠. 네, 해지는 경제 현실의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도망치려는 시도일 뿐이고 종종 해결책보다 더 큰 문제를 만든다. 결국 해지가 모든 리스크를 지워주는 마법 지우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 사용하면요, 원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안타까운 사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네,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 해지를 롤링하는 건 베이시스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다. 둘째, 해지는 리스크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종류의 리스크로 바꾸는 거다. 아마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겠죠. 완벽한 해지는 없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의 리스크를 다른 리스크와 맞바꾸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어떤 새로운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탈 게젤 샤프트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안전망은 정말로 안전합니까? 그리고 혹시 그 안전망이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위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